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 세계를 열광시켰던 불멸의 SF 걸작 놀랜드 에머리 감독의 1996년 영화 속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이 영화는 단순히 외계인의 침공을 다룬 액션 블록버스터를 넘어 그 안에서 피어나는 인류의 용기와 희생,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단결의 메시지가 담긴 장대한 서사시입니다. 지금부터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한 장면 한 장면 되짚어보며 그 속에 숨겨진 의미와 등장인물들의 활약상을 더욱 깊이 있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1996년 7월 2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시작됩니다. 당시를 살던 사람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각자의 삶을 영위하고 있었죠. 뉴욕의 분주한 거리, 워싱턴 DC의 정치적 긴장감, 로스앤젤레스의 여유로운 분위기. 그러나 이 모든 평화로운 풍경은 단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고 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바로 달의 절반에 육박하는 거대한 외계 모선이 지구 궤도에 진입하고 그 모선에서 수많은 원반 형태의 UFO들이 분리되어 전 세계 주요 도시 상공의 자리를 잡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마치 거대한 그림자가 세상을 뒤덮는 듯한 장면에 사람들은 처음에는 경이로움을 금치 못합니다. 밤하늘을 수놓은 외계 비행체의 불빛을 보며 환호하기도 하고 미지의 존재에 대한 흥분과 기대감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내 그 경이로움은 엄청난 공포와 혼란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거대한 UFO가 도시 상공에 들이운 압도적인 존재감은 인류에게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미지의 존재에 대한 압도적인 불안감을 선사하며 인류의 운명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음을 직감하게 합니다. 이때 뉴욕에서 케이블 TV 회사의 기술자로 일하던 한 천재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프 골드블럼이 연기한 데이비드 레빈슨이죠. 그는 MIT를 졸업한 수재로 평소에는 조금 괴짜 같아 보일지 몰라도 탁월한 분석력과 비범한 통찰력을 지닌 인물입니다. 데이비드는 전 세계적으로 송출되는 위성 신호에서 일반인들은 감지하기 어려운 이상한 패턴을 감지하게 됩니다. 단순한 잡음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는 그 미묘한 신호 속에서 그는 외계인들이 보내는 메시지가 단순한 통신이 아니라 지구의 위성 통신망을 교란하고 인류를 공격하기 위한 일종의 카운트다운 코드임을 해독해냅니다. 그는 외계인들이 평화를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지구를 정복하고 모든 인류 문명을 파괴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섬뜩한 경고를 던집니다. 데이비드의 아버지는 줄리어스 레빈슨으로 저드 허시가 연기했습니다. 그는 뉴욕에 살고 있는 유대인 아버지로 따뜻하고 유머러스하며 아들을 누구보다 아끼는 인물입니다. 그는 아들이 하는 말을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 하지만 데이비드의 확신에 찬 눈빛과 논리적인 설명을 듣고 점차 그의 말을 신뢰하게 됩니다. 결국 데이비드는 전 부인이자 백악관 고위직 보좌관인 콘스턴스 스파노를 통해 휘트모어 대통령에게 이 충격적인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콘스턴스는 데이비드의 경고를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지만 그의 진지함과 논리적인 근거에 인해 심각성을 느끼고 대통령에게 직보하게 됩니다. 미국의 대통령 토머스 제이 휘트모어는 빌 풀먼이 연기했습니다. 그는 걸프전 참전 용사 출신의 대통령으로 강인한 리더십과 동시에 국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인간적인 면모를 지닌 지도자입니다. 데이비드의 경고를 들은 휘트모어 대통령은 처음에는 혼란에 빠지지만 이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백악관 지하 벙커에서 군수 내부 및 참모진과 함께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UFO 출현 보고가 쏟아지는 가운데
그는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하고 국민들에게 최악의 상황에 대비할 것을 지시합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7월 3일 외계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지구를 향해 무자비하고 광범위한 공격을 감행합니다. 그들은 거대한 UFO에서 강력한 에너지 광선을 발사하여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워싱턴 D.C.의 백악관, 로스앤젤레스의 할리우드 간판 등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의 상징적인 랜드마크들을 일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립니다. 백악관은 폭발하고 자유의 여신상은 무너지며 도시 전체가 불길과 파편에 휩싸이는 참혹한 광경이 전 세계에 생중계됩니다. 인류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장면은 영화사에 길이 남을 명장면으로 기록되며 관객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고 재난 영화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미 공군은 즉각 반격에 나섭니다. 용맹한 전투기 조종사들은 최신의 전투기를 몰고 외계 비행체에 맞서 싸웁니다. 그러나 외계인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력으로 강력한 에너지, 방어막을 가지고 있어 인류의 공격은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미사일은 공중에서 폭발하고 전투기는 속절없이 격추당하며 수많은 조종사들이 희생됩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한 명의 영웅이 등장합니다. 바로 윌 스미스가 연기한 스티븐 힐러 대위입니다. 그는 미 해병대 소속의 FA-18 전투기 조종사로 뛰어난 비행 실력과 불굴의 용기를 지닌 인물입니다. 그의 여자친구는 자스민 더브로우로 비비카 A. 폭스가 연기했습니다. 그녀는 스트리퍼로 일하고 있으며 어린 아들 딜런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스티브는 외계인들의 무자비한 공격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불가능해 보이는 외계 비행체와의 처절한 공중전에서 기지를 발휘하여 기적적으로 승리합니다. 그는 외계 전투기를 추격하여 격추하고 추악한 잔해에서 의식을 잃은 외계인을 생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 생포된 외계인은 곧바로 네바다 사막 깊숙이 숨겨진 극비 기지 에어리어 51로 이송됩니다. 에어리어 51은 그동안 정부가 외계인의 존재를 은폐하고 비밀 연구를 진행해왔던 극비 구역으로 오직 소수의 인원만이 그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 워싱턴 D.C.가 초토화되는 와중에 휘트모어 대통령과 그의 가족 그리고 데이비드 레빈슨 일행은 극적으로 백악관을 탈출하여 에어리어 51로 향합니다. 휘트모어 대통령의 아내인 영부인 메릴린 휘트모어는 메리 맥도널이 연기했습니다. 그녀는 도시가 파괴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고통받지만 끝까지 의연함을 잃지 않는 강인한 여성이었습니다. 에어리어 51에 도착한 대통령 일행은 그곳에서 오랫동안 은폐되어 왔던 놀라운 진실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정부가 수십 년 전부터 로즈웰 사건 이후 추락한 UFO를 분석하고 외계인 시체를 보관해왔다는 믿기 힘든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 사실은 데이비드 레빈슨에게는 일종의 확신을, 휘트모어 대통령에게는 깊은 분노를 안겨줍니다. 생포된 외계인과의 접촉을 시도하던 중 외계인은 인간의 정신을 지배하여 소통하려 합니다. 그는 자신의 종족이 수많은 행성을 정복하며 자원을 약탈해왔고 이제 지구의 자원을 고갈시키기 위해 왔음을 드러냅니다. 외계인은 인간을 하등한 존재로 여기며 지구를 자신들의 새로운 서식지로 만들기 위해 인류를 말살하려는 의도를 섬뜩하게 경고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순히 지구, 정복을 넘어선 인류의 완전한 멸종이었습니다. 휘트모어 대통령은 이 모든 상황에 깊은 절망감을 느끼지만 이내 강인한 의지를 되찾습니다. 그는 전 세계 생존자들에게 비장하면서도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인류의 마지막 저항을 호소합니다. 그의 연설은 전 세계에 생중계되며 절망에 빠져 있던 인류에게 마지막 불꽃을 지핍니다. 7월 4일, 바로 미국의 독립기념일. 인류는 이날을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넘어 지구의 독립기념일로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건 마지막 전투를 준비합니다. 휘트모어 대통령은 직접 FA-18 전투기에 탑승하여 인류의 선봉에 서고, 스티븐 힐러 대위와 데이비드 레빈스는 외계 모선에 침투하여 그들의 강력한 방어막을 무력화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이들은 인류의 운명을 짊어진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한 명의 인상 깊은 인물, 러셀 케이스가 등장합니다. 랜디 퀘이드가 연기한 러셀은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로 오랫동안 외계인에게 납치당해 생체 실험을 당했던 충격적인 경험 때문에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사회에서 소외되어 알코올 중독에 시달리고 가족에게도 외면당했지만 외계인에 대한 강한 복수심과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이 마지막 전투에 자원합니다. 그의 눈빛에는 광기와 함께 뜨거운 애국심이 공존합니다. 러셀은 외계 모선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기 위해 자살 특공을 감행합니다. 그는 전투기 조종이 서툴렀지만 아들의 격려와 인류를 위한 희생정신으로 용기를 냅니다. 그는 자신의 전투기를 몰고 외계 모선의 약점을 향해 돌진하며 최후의 순간 자식들을 위해, 인류를 위해를 외치며 폭발과 함께 산화합니다. 그의 희생은 인류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고 외계 방어막을 일시적으로 무력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의 숭고한 죽음은 단순히 한 개인의 죽음을 넘어 인류 전체를 구원하는 위대한 희생으로 그려지며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전율을 선사합니다. 데이비드 레빈스는 러셀 케이스의 희생으로 무력화된 외계 모선의 방어막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냅니다. 그것은 바로 외계인의 통신망에 컴퓨터 바이러스를 침투시켜 그들의 모든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천재적인 두뇌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을 찾아냅니다. 그는 스티븐 힐러 대위와 함께 외계 모선에 잠입하여 이 위험천만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스티븐은 뛰어난 비행 실력과 재치를 발휘하여 외계 전투기들의 끈질긴 추격을 따돌리고, 데이비드는 엄청난 집중력과 프로그래밍 능력으로 외계 모선의 핵심 시스템의 바이러스를 성공적으로 침투시킵니다. 인류의 기술이 외계인의 첨단 기술을 역이용하여 승리의 발판을 마련하는 순간입니다. 이 장면은 무력만으로 승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류의 지성과 창의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컴퓨터 바이러스는 외계 모선의 중추 신경망을 마비시키고 모든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시킵니다. 이로써 인류는 외계인에게 치명적인 일격을 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외계인의 방어막이 완전히 무력화되자 전 세계의 생존자들은 총력을 다해 반격에 나섭니다. 미군뿐만 아니라 영국, 러시아, 중국 등 각국의 공군은 일제히 외계 비행체를 향해 미사일과 포탄을 퍼붓고, 지상에서는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저항하며 희망의 불씨를 지킵니다. 휘트모어 대통령의 지휘 아래 인류는 단결하여 공동의 적에 맞서 싸웁니다. 이 전투는 단순히 무기의 대결이 아니라 인류의 생존과 독립, 그리고 미래를 위한 처절한 싸움이었습니다. 마침내 데이비드와 스티븐은 혼란에 빠진 외계 모선의 핵심부에 핵폭탄을 투하하고 극적으로 탈출에 성공합니다. 거대한 외계 모선은 폭발과 함께 산산조각나고 지구 상공을 뒤덮었던 다른 외계 비행체들도 연쇄 반응처럼 폭발하며 사라집니다.
지구는 마침내 외계인의 위협에서 벗어나 다시 평화를 되찾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는 잔해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독립을 축하합니다. 영화는 단순한 SF 재난 영화를 넘어 인류가 직면한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연대하고 희생하며 결국 승리하는지를 장엄하게 그려낸 작품입니다. 외계인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첨단 기술과 막강한 전력을 가졌지만 인류는 창의적인 전략과 해킹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강인한 의지와 불굴의 단결력으로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이는 무력 만능주의를 넘어 지성과 용기, 그리고 협동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스티븐 힐러 대위와 데이비드 레빈슨의 활약은 정말 눈부셨습니다. 스티븐은 뛰어난 전투 능력을 바탕으로 외계인과의 치열한 육탄전과 스릴 넘치는 공중전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카리스마와 위트, 그리고 누구보다 강한 책임감은 영화의 활력을 불어넣었죠. 데이비드는 탁월한 지능과 냉철한 분석력으로 인류에게 승리의 결정적인 실마리를 제공했습니다. 이 두 주인공의 완벽한 호흡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는 영화의 긴장감을 극대화하고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러셀 케이스의 자살 특공과 같은 숭고한 희생은 인류의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용기 있는 행동은 희생이 전체를 구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눈물을 안겨줍니다. 그는 사회의 아웃사이더였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인류를 위한 영웅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영화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애국심과 단결입니다. 외계인의 침공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 앞에서 국경과 인종, 종교를 초월하여 지구인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뭉쳐 싸우는 전 세계인의 모습은 인류가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줍니다. 휘트무어 대통령의 마지막 연설은 이 영화의 백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사그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서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기억할 것입니다. 오늘을 우리가 독립을 선언한 날로 기억할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전 세계 관객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렸습니다. 인류는 비로소 하나의 목소리를 내며 자유와 독립을 쟁취한 것입니다. 는 당시 혁신적인 컴퓨터, 그래픽과 정교한 미니어처, 그리고 폭발적인 시각 효과를 활용하여 시각적인 충격을 선사했습니다. 백악관 폭파 장면은 영화사의 길이 남을 명장면으로 평가받으며 관객들에게 엄청난 몰입감과 함께 재난의 참혹함을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롤랜드 에머리 감독은 이러한 시각적 효과와 함께 인류의 희망과 용기, 그리고 불굴의 정신을 다루는 감동적인 스토리를 완벽하게 결합하여 블록버스터 영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이 영화는 단순히 흥행에 성공한 것을 넘어 이후 수많은 SF 재난 영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윌 스미스를 할리우드 최고의 스타 반열에 올려놓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는 단순한 오락을 넘어 인류가 직면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의지하고 싸워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외계인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 나약하게만 보였던 인류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용기와 지혜를 모아 결국 승리하는 과정은 보는 이들에게 벅찬 감동과 희망을 선물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인간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과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결코 포기하지 않는 정신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는 단순한 SF 영화를 넘어 인류애와 단결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불후의 명작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장엄하고 숭고한 서사시를 다시 한번 감상하며
그 속에 담긴 깊은 메시지와 압도적인 스케일을 직접 느껴보시길 강력히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